최상목 탄핵, 물 건너갔다. 이재명은 멘붕에 빠졌다. 왜 그럴까? 일단 지금 국가적인 큰 재난 상황이 됐고 또 국가 애도 기간까지 지금 선포가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여전히 이 최상목 흔들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최상목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 것, 김건희 특검법,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 이것을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최상목을 따로 만나서 또 거의 급박을 하는 그런 상황을 국민 애도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금 1인 사역을 하고 있죠. 경제부총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을 해버렸기 때문에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하던 대통령 권한대행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정말 달갑지 않은 감투를 썼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장.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을 가동을 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나서. 그런데 중대본 본부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직접 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의를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고 그 컨트롤 타워가 행안부 장관이 보통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지금 공석이죠. 또 엉망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뭐 비상계엄 막지 못했다고 해서 탄핵을 한다고 이재명이 그렇게 하니까 사표를 내버리고 나갔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없죠. 재난이 났을 때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차관을 이 엄중한 사태에 차관에게 맡길 수가 없으니 그냥 경제부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하고 있는 최상목이 맡은 겁니다. 1인 사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맡았습니다. 이 경제사령탑이죠. 재난에 대한 대응을 총괄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경제 관료로만 있었기 때문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국무총리, 중대본부장, 중앙재난대책본부장, 경제부총리 1인 사역을 하게 됐고, 정부 공석 사태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지금 작동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여러 가지 상황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됐지만 그래도 움직여야 되죠.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어제입니다.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도 했고 오늘도 계속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총리실도 총리는 직무 정지가 됐지만은 이런저런 대응 방안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에게. 그렇지만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가 공백인 상황에서 이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원래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를 통화를 하고 총리실이 이 기동성 있게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양쪽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경제부총리실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상황을 맞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목 대행이 해야 될 일, 가령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게 2025년도 경제 정책 방향 상당히 엄청 중요한 거죠. 그 발표조차 연결을 했습니다. 혼자서 이 일 저 일 다 해야 되니까. 이것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줄탄핵을 하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줄탄핵을 하는 바람에 생겨난 일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럴 때 되면 국방부도 이 군병력을 동원해서 막 지원을 하죠. 그런데 사고 수소, 복구 지원에 그 국방부가 잘 나서는데 국방부도 김용현 전 장관이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사퇴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하고 수습을 지원하고 또 관련 수사를 지휘해야 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순찰 통과시켜서 탄핵돼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조지호 경찰청장도 탄핵이 돼 있죠. 완전히 국정 기능이 마비된 상황인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경제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한 사람을 탄핵을 하니까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한 사람 탄핵이 아니죠. 지금 두 사람 탄핵했고 세 사람째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경제부총리까지 내려오는 이 혼란 탓에 경제 컨트롤 타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오늘 은행 연합회관에서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정부 경제 라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회의인데 거시 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 일명 F4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낸스 4 해서 그 회의가 상당히 우리 이 거시 경제의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회의인데 원래 최상목 부총리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하는 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거기 못 나갔습니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 하느라고 못 나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 컨트롤 타워가 경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오늘 지금 국민 애도 기간이죠. 애도 기간인데 오늘도 계속 이 재난 수습을 위해서 정말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뛰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흔들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민주당에서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사람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지금 이 야당이 이 야당 사람들이 무한공항 사고로 인해서 재난 상황 속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겸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 추진하겠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를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박성준은 라디오에 나와서 최상목 권한 대행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 결정에 따라서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 탄핵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대참사가 벌어져서 거기에 전부 다 투입되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박성준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이 당연히 소극적 행사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당연한 것이다. 뭐 또 헌법재판관 임명 타령을 하고 있죠. 윤석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엄벌하고 단죄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국정회복 차원에서 지금 이게 국정회복 차원입니까? 국정이 완전히 헝클어져서 재난수습도 못하고 있는데 국정회복 차원에서 탄핵심판과 내란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과정에 있어서 최상목 권한 대행은 반드시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계속 회의를 열고 있는 사람 뒤에다 대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 촉구하다가 한덕수 전 권한 대행이 거부를 하니까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 최상목 권한 대행도 한덕수 권한 대행처럼 그렇게 자기들 말 듣지 않으면은 바로 탄핵하겠다고 오늘도 계속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당은 또 거기에 또 부한내동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국당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 워낙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정당이라서 창업주인 조국은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 이 애도 기간에 형식적으로만 애도한다 해놓고는 바로 그 회의에서 최상목 탄핵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집단입니다. 조국당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최상목 탄핵은 물 건너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물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재명 말 듣지 않는다고 또 탄핵해서 직무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이주호 교육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긴다. 자,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까지 국방, 외교, 안보 전부 다 통과를 해야 되고 교육부총리가 거기다가 지금 그 무한 참사까지 다 수습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최상목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재명 말 안 듣는다고 또 잘라버리고 그렇게 한다? 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때 되면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박지원 의원은 정치 구단 이렇게 불리죠. 물론 평가가 다 다르지만은 앞으로 정치를 내다보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박지원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딱 박지원이 이게 역풍을 불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최상목을 다시 탄핵을 하면은 탄핵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지원은 그전에 한덕수 때까지만 해도 한덕수와 그렇게 친분이 깊죠. 김대중 대통령 때 비서실장 할 때 한덕수를 경제부총리로 본인이 뭐 발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한덕수는 안 돼 하고 막 이야기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여기서 다시 최상목을 탄핵을 하면은 이 좌파 진영이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을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차린 겁니다. 박지원이. 그 박지원 뭐라고 했느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정 혼란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원 입에서 참 나왔다고는 잘 믿기지 않죠. 그런데 박지원은 아는 겁니다. 이게 최상목을 탄핵을 하면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행자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 지금 아니고 끝나면 이 최상목에 대한 탄핵도 야당이 추진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 박지원 대답은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 애도 기간이 아니라도 옳지 않다.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야권 의원 192명이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책임 있는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박지원의 생각입니다. 이재명은 다를 수 있죠. 이재명은 지금 뭐라도 해서 어쨌든 조기 대통령 선거만 열리면 된다는 생각에서 뭐라도 합니다. 이재명하고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박지원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박지원은 이재명이나 박찬대도 그 지도부에서도 최대행 탄핵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겁이 나겠죠. 겁이 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말을 꺼낼 수가 없죠. 최상목도 탄핵을 하겠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거 어떡하지? 완전히 멘붕에 빠져 있을 겁니다. 빨리 최상목 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3명도 임명을 막 해주고 또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 안 해서 이 특검이 실시가 되면은 모든 게 블랙홀이 돼서 이 윤석열 정부뿐이 아니고 이 보수 진영을 완전히 박살을 낼 수가 있는데 풍지 박살을 낼 수가 있는데 그걸 최상목이 해줘야 되는데 최상목이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잘라야 되는데 자르자니 엄청난 역풍이 불을 거고 이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완전히 멘붕 상태다. 박지원 의원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힘을 실어줍니다. 지금 아는 거죠. 이 최상목을 지금 치면 어떻게 되는지. 최상목 대행은 지금 어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보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권한 행사 측면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제2요구권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거부권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이재명과는 정반대의 생각이죠. 이재명은 뭐 자기 앞날이 걸려 있으니까는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는 막 가려고 하지만은 박지원은 그렇지는 않죠. 좌파 전체 닥칠 역풍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지원이 왜 좌파 자기를 포함해서 좌파 전체에 닥칠 역풍이 뻔히 보이는데 이재명을 두둔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도 안 했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그리고 거부권 행사 당연히 이 최상목 권한 대행도 안 하겠죠.
그리고 특히 본인은 상당히 대행의 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고는 하지 않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재명이 처벌하려고 할 텐데 지금은 이재명이 그렇게도 하지 못하는 워낙 국가 비상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딜레마인데 이걸 거꾸로 보면은 최상목 그 거단 대행에게는 소신껏 일 처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재명의 멘붕은 곧 최상목에게는 계기가 된다. 물론 이 불행한 사태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지만 이 불행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조금 전에 이 박성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박찬대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 엄중한 이 비상시국에서도 최상목을 막 압박을 하고 있는데 최상목으로서는 민심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